안녕하세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유튜브 채널 매청춘TV 조선입니다. 여러분, 흔히 멘탈이 약하다, 멘탈이 강하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삶에 관한 많은 경험들은 있지만 나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경험들은 적으셔서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한 감정을 계속 키우고만 계셔서 결국에는 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 노인 불안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질문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엄마가 불안하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안 불안한지 물어볼 수도 없고 불안한지 묻기에도 괜히 민망하고 한데 일상생활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을까요? 어르신들께 불안감은 굉장히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불안장애는 사실 의사들도 진단하기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인지기능 저하나 혹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르신들 중에 정신과적 평가에 거부적인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평가나 치료가 어렵기도 해요.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 불안을 여러 신체 증상처럼 표현하기도 해서 그중에 특히 안절부절 못하는 정신운동성 초조나 빈맥이나 과호흡 같은 생리적 증상이 흔하기 때문에 그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좀 더 살펴보고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불안장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자가 체크법 같은 게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검사 중에 백 불안 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총 21의 질문이 있고 불안 증상의 인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신체적 영역을 다 포함해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지,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쉬기 곤란한 정도였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각 질문에 대해 지난 한 주 동안 그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0부터 3까지 체크해서 총점을 내는 거예요.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고 당연히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22점 이상은 관찰과 개입을 요할 정도의 불안 상태이고요. 32점 이상이 되면 극심한 불안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셔서 먹고는 있는데 신경안정제 증상이 좀 호전되면 그래도 금방 끊는 게 낫겠죠? 보통 불안장애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에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 같은 항우울제를 1차 치료제로 선택하는데요.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 이상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효과가 수주 이상 천천히 나타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단기적인 치료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곤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는 증상이 호전되는 걸 확인하면서 보통 신경안정제는 서서히 줄여가요. 근데 만성적인 불안장애 환자에서 장기간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했을 경우에 갑자기 줄이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 외에도 다른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약 먹는 것만큼 중요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로 인지행동 치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공포나 불안이 관련된 사고가 너무 왜곡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교정해 보는 방법이고요. 또 공포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점점 불안 반응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근육 이완 훈련이나 호흡 훈련 같은 방법을 통해 지금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하면서 불안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불안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이나 공포도 피해버리려고 하기보다 그대로 직시해서 그것을 견뎌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좋아하는 걸 찾아서 취미생활도 해볼 수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따뜻한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큰 공포이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가족들의 흔한 반응 중 하나는 엄마가 죽긴 왜 죽어, 더 오래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라는 식으로, 그런 걸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죽음에 대해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려요. 그걸 말하기조차 꺼리면 오히려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을 겁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스스럼 없이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은 줄어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해요. 또 어떤 장의사가 죽음을 감출수록 산 사람이 잘 죽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전 완전히 동의합니다. 이번 주 내청춘TV 픽포인트. 노년기의 불안장애 흔하지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스스로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